자, 내일 우리 공부할 시장의 실패라는 절인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절인데 이게 내일 안 나오시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4절. 자, 거기에 1번의 시장 실패가 알파 A급이거든요. 거기 1번의 의의를 보시면 이제 5절은 정부 실패고요. 4절이 시장 실패인데 정부든 시장이든 실패라는 뜻의 그 본질이요 같습니다. 사실은.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이나 소득 분배 공평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실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이걸 더 악화시키거나 해결을 못하면 그건 정부 실패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어디에서나 본질이 똑같은데요. 자, 효율이란 자원 배분의 효율을 말해요. 자원 배분이 최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손 열심히 들었는데 매정하게 그냥 제가 무시해서 미안하네요. 저는 책은 한 권밖에 없고 어떡하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참 뒤에 또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형평성은요 소득 분배의 공평성입니다. 이거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달라요. 이게 효율과 형평이라. 우리 사회가 국가든 시장이든 지향하는 양대 토끼, 두 마리 토끼가 이 효율과 형평이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잡기가 참 힘들어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두 마리 토끼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학자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빅딜이라고 그래요. 거대한 막교환. 빅딜. 이거 생각하면 이걸 좀 포기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이걸 포기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행정이나 사회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요. 효율은 무슨 뜻이냐면 자원 배분이 최적적으로 된 상태를 말해요. 자, 자원이 현재 10개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 A, B, C.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뭐 대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고 유능한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 되겠죠. 무능하고 하나도 나올 게 없는 사람은 안 줘야 됩니다. 사회 총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자원 배분이 최적적으로 된 상태를 우리 경제학에서 뭐라 그래요? 뭐의 최적? 파레토의 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장한 파레토의 최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문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어떤 부문의 효용도 늘릴 수 없을 만큼 부문 간의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배분된 상태. 이게 파레토 최적이거든요. 그럼 10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자, A는 유능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7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10을 만들어냈어요. B는 두 번째입니다. 3을 줬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5를 만들어냈어요. C는 밑빠진 독입니다. 무능합니다. 주는 쪽쪽 다 낭비하거든요. 나오는 게 없어요. 안 줬습니다.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안 줘야죠. 자, 그러면 10을 가지고 더합 15의 효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 효용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런 배분 상태를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냐 이런 뜻이에요. 자원 배분이.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되죠. C가 굶어 죽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은 필요한데 하나도 안 줬으니까 굶어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형평을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일을 주었습니다. 일을 주고 이 사람한테 6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6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8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일을 줬더니 다 낭비했습니다. 결국 10을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13을 만들어낸 결과가 된 거거든요. 총 효용은 줄어들었는데 C가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형평은 확보가 된 거죠. 둘 다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제 달성할 것이냐. 이게 시장이든 정부든 다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게. 근데 시장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그게 시장 실패예요. 1930년대 우리 인류는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경제대공황 등으로 이 효율도 안 되고 독점 자본 형성되고 그다음에 형평성, 실업자가 득실거리고 빈부 간의 격차도 생기고 이 효율과 형평이 달성이 못 되는 시장의 실패를 경험을 했죠. 자, 그래서 행정국가 때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했습니다. 초기에. 1970년대 정부 실패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고 형평성도 달성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정부 실패죠.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뭐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든지 중소기업이 더 불이익을 본다든지 공평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 보호받는 이미 선발 기업들만 안주해서 그냥 게을리 경영 활동을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지나친 그 개입이 오히려 효율과 형평을 달성하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정부 실패였거든요. 자, 그래서 1980년대 신행정국가 때요. 이거 너무 개입하지 말자. 따라서 요거는 좀 포기하고 요거만 좀 회복을 하자.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효율성을 확보하는 요 측면에서만 개입을 하고, 이 부분은 이거는 너무 개입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복지 제공자거든요. 복지 제공자로서의 역할. 이거는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만 하는 시장 형성자. 이건 좀 더 소극적이고, 이건 훨씬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자, 이걸 흔히 우리는 규제자의 역할이라고 하고, 요거는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이라고 해요.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자, 59페이지, 7급은 66페이지입니다. 59, 7급은 66, 와이드 스터디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자, 거기에요. 중상형, 방위형, 가부장형, 입법주의형 네 가지 정부 변천이 나오는데요.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주석에.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을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면, 룰을 만들어주는 규칙 제정자, 룰 메이커, 그 다음에 규제자는 심판관, 자, 요거는 지원자. 자,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볼 때 규칙은요, 룰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기능. 그 다음에 규제자는 룰을 어겼을 때 너 2분간 퇴장, 3분간 퇴장, 엄파이어,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립적이죠, 상당히.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원자는요,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운동게임에 비유를 한다면